이른 나이에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헤어져 아픔이 있었다는 유 씨. 이혼한 뒤에 단골 식당 요리사였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어렵사리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에겐 5살 아들이 있었지만 유 씨를 잘 따라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개업해서 함께 일했지만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유 씨와 아들에게 폭력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아이를 보면서 견뎠습니다. 유독 돈에 집착이 심했던 남편. 급기야 유 씨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요구했고 폭행이 두려웠던 유 씨는 이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암으로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자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내밀며 재산은 모두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남편 사망 전에 쓴 상속 포기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한테 질문할게요. 조금 내용 보충해서 말이죠. 네. 이 갑자기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한 이유는 또 뭘까요? 남편이요. 아들이 결혼하고 또 분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좀 겪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에 모은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 주신 사연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 포인트 얘기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 상속 포기 각서, 이게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아내 유 씨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 걸까? 이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원래는 유 씨를 잘 따랐는데 왜 갑자기 등을 돌린 걸까? 이 점까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수고하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이 가족의 스토리. 그냥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졌지만 이제 77살이었고 여성은 69살이었습니다. 8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일단 여성이 29살, 남성이 37살이던 시절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다니던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의 요리사였는데 이 남성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해서 결국 이 연애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결혼을 조금 여성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성 역시 자신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혼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결국 재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없이 이혼을 했지만 남성은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새로운 아이는 낳지 않고 이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이 친자식처럼 이 여성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사였던 남편 덕분에 이 재혼한 5년 뒤에 식당을 새로 세워서 창업을 했고 아내도 함께 식당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자, 남자가 재혼을 한 커플인데 구애 끝에 결혼해서 또 같이 식당도 열고 여기까지는 일단 좋아 보이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지금까지만 보면은 식당도 열고 굉장히 순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식당이 좀 잘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이 돈에 남편이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경제권을 틀어지고 생활비도 안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아이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눈치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정폭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만 폭행을 가했는데 이게 점차 아이까지 확대가 된 것이었죠. 남편 폭력에 못 견뎌 이혼을 생각했지만 초등학생 아들을 놓고 차마 이혼할 수가 없어서 다행히 아들을 보면서 좀 힘내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지낸 것입니다. 아유, 정말 소장님, 진짜 제 지인 중에서도 최근에 자기 와이프한테 손을 댄 지인이 있어요. 헐. 예. 그런데 근데 심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밀쳤답니다. 네.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방 구해가지고 밖에 쫓겨나서 네. 예, 지금 상담도 받고 또 열심히 반성을 하고 있던데 그보다 이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냐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여성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내 아이의 엄마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친엄마도 아닌데. 친엄마도 아닌데 그리고 그 새로운 아이도 낳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살고 있는 엄마 이런 엄마를 이런 부인을 도대체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행했다? 이거는 사실 거의 구제불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기자.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이런 폭력, 가정폭력을 겪었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엄마처럼 믿고 의지하는 아들을 보면서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분가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이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고요. 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돌연 이 남편이 이런 상속 포기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제 폭력을 당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뭔가 더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분가를 하고서 돌연 이 남편이 상속 포기 각서를 아내에게 요구했다. 자, 그런데 그 상속 포기 각서 이 써달라는 거 안 써주면 이 남자가 또 때릴 것 같아서 덜덜 떨면서 이분은 그걸 써줬다. 변호사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신체 포기 각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조폭들이 뭐 사체 안갑 뭐 빌려다가 안 쓰면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어떤 거냐면요. 두 개는 나눠서 각서라는 이름으로 무슨 내용을 쓰든지 자유입니다. 그건 의사표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쓰시는 건 마음대로예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을 써도 상관없는데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전에 신체 포기 각서 같은 경우는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되게 유명한 셰익스피어 있죠. 샤일록의 그 각서처럼 예.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살을 내주겠다 써도 그건 아예 그 자체가 효과가 없게 되는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상속 포기 각서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진짜요? 왜요? 아니, 방송 구성을 그렇게 해놨어요. 아, 진짜? 네. 저는 안. 지금 여기서 답을 말해버리면 아, 그게 앞으로 답입니까? 다른 분들이 알겠습니다, 말할 알겠습니다. 게 없어집니다. 방송을 좀 아셔. 확실히 MBC도 다니고 이러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여성분이 저는 이 선택 정말 저는 응원합니다. 결국 그 참다 폭력에 견디다 못해서 이혼 소송을 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들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둘만 남은 상황이고 30년 결혼 생활했는데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그래 이혼하라라고 판결도 나왔고요.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도 청구를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딱 반반씩 나눠 가져라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남편이 문제는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항소심 계속 중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병으로, 간암으로. 근데 이 이혼 소송은 소송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소송이 아니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소송도 다 무효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이 친엄마도 아닌 자신을 보호해줬던 이 아들, 자기 아버지가 숨지고 나서 갑자기 이 엄마한테 상속 포기각서, 엄마 예전에 이런 거 썼었잖아 하면서 저걸 딱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여기서 반전이죠. 아들은 10년 전에 그 엄마가 쓴 상속 포기각서를 앞세워서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진즉에 상속 포기도 했고 이혼 소송까지 했으니까 이제 상속인 나 혼자다. 모든 돈, 아버지 재산 다 나에게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와, 소장님 이거는 진짜 완전히 무슨 식스센스급 반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런 단어 생각나거든요. 뭐 검은 머리 심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다고 뭐 이렇게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은혜를 거의 원수로 갚는 수준이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글쎄요, 뭐 이게 아버지를 닮아서 은혜를 모르는 DNA인지 아니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마치 아버지의 말을 내가 따라야 돼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죠.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인 거잖아요. 근데 근데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챙기지 않고 재산을 다 가져간다면은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로서는 공감이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상속 포기각서 법적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아까 그랬구나. 아유, 진작에 말하지 그럼. 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없다. 네,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상속 포기 각서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도록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간에도 어떤 아버지가 또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좀 돈이 많은 집안에서 자 이거 생전에 줄 테니까 넌 상속은 받지 마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법원이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이런 그런 포기 각서가. 그래서 어떤 식의 법리를 구성을 했냐면 자 이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를 따라서 이런 구성을 한 겁니다. 뭔가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을 때 포기를 하는데 상속은 사람이 사망을 해야 상속이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법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상속 포기 각서를 쓴 거는 이건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어떻게 포기를 하냐? 이건 효력 없어. 이렇게 법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상속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는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될 때 그때는 포기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쓰이냐면 사실 이제 재산이 원래 우리는 법정 상속제도라고 해서 상속인들별로 받을 몫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좋은 예로 들게요. 자식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자식들이 아유 어머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라고 어머님한테 다 몰아들고 싶을 때 저희는 포기합니다. 어머님이 다 가져가세요라고 쓰면 어머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